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1세대 연극계 스타 배우 윤석화 씨가 세상을 떠났다. 새벽부터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나왔던 것도 잠시 결국 별세했다는 소식이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네. 자, 어젯밤 9시경에 윤석화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차례 이게 오보 또 해프닝을 겪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키면서 눈을 감은 걸로 전해졌는데, 윤석화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세대 연극인이라 할 수 있죠. 박정자 그리고 손숙 씨와 함께 한국의 연극 문화를 읽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사실 그동안에도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이었죠. 그때 갑작스럽게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왔는데 최근 2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결국 오늘 눈을 감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세상을 떠났다는 속보를 전하면서 오보가 나왔던 배경도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오보가 나왔던 시점에도 상태가 많이 위중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하에 과거에 입양했던 딸과 아들, 자녀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원래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귀국해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결국 임종을 같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자녀들이 지내고 있다가 지금 위중을 치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임종을 지킨 상태인데, 두 아이 모두, 아들, 딸 모두 또 입양했던 사실이 굉장히 예전에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립이 되지 않았었는데, 유명 연극 배우인 윤석화 씨가 입양 후 이를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는 또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윤석화 씨는 위중한 상태에서도 주변 이들의 얘기를 따르면 생존의 끝을 놓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손숙 씨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70살이 돼서도 70대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여러 의지를 밝혀왔는데, 안타깝게도 69세를 일기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오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 아침에 관련 보도가 횡행하면서 많이들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일부 연극 단체에서 확인 과정 중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면서 오보가 한번 전해졌었고, 또 별세 소식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꼬인 걸지, 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활동을 중단한 지는 꽤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윤석화 씨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극협회에서 내보내는 소식을 언론 역시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연극협회에서 손숙 씨의 별세 사실을 공식화했고 결국은 이게 언론을 통해 타전이 됐던 거였죠. 근데 최종적으로 유족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사망 소식은 유족과의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내는 것이 상식인데, 협회가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이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직도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금 전 결국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숨졌다는 소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간의 근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도 이뤄졌다는 이야기이신데, 재작년에 뇌종양 수술 받고 나서 1년 만에 투병 생활 근황을 공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잠시 좀 짧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근황 영상을 저희가 지금 영상을 갈무리 중인데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네, 잠시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연극 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혼자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저 혼자 가고요. 너무 착한 환자예요.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수술 때문에 앞니를 넉 대를 잃고 또 몸무게도 30kg대로 빠졌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근황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 치유를 선택했던 이 시점,
그로부터 또 2년이 넘게 지금 지난 거잖아요. 투병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윤석화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 숨지 않는 것이 윤석화답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앞니를 4개나 잃은 상태에서도 대중들 앞에서 정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예. 그러다가 2023년에는 본인의 공연도 아닌데 손숙 씨의 60주년 공연에 무대에 잠깐 서기도 했었습니다. 선배를 네.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워낙 윤석화답게 사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거부를 했던 겁니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윤석화답게 자연 치료를 받고 일주일을 살더라도 나답게 살다가 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고 이런 윤석화 씨의 당당함을 그 오랜 기간 대중들이 사랑했던 겁니다. 네. 결국 그 말씀하신 무대가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유명했던 광고, CF, 카피 이런 것들이 뇌리에 선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연극계가 배출했던 첫 번째 스타였습니다. 손숙, 박정자 씨와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연극계는 사실 불모지였습니다. 이곳을 읽은 분이 1세대 연극인 3명이 윤석화, 손숙, 그리고 박정자 씨였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CF였습니다. 이분이 CF에도 무려 1000여 편 이상의 목소리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예. 대표적인 커피 CF 그 카피가 있죠.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네, 이게 유명했던 이유는 그동안 윤석화는 뭐 입양 발표, 무대 위에서의 명성하거나 신의 아그네스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윤석화는 연극 무대의 강렬한 모습 외에도 부드러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 대대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이렇듯 윤석화 씨는 평생 동안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삶의 굴곡도 많았던 고인이었는데 별세했다는 소식, 아침에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뉴스라이브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브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본인의 65번째 생일에 과거 본인이 있던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참 미안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과 계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군 검찰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생일을 맞았던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구치소 앞에 생일상이 차려지기도 했고요. 윤어게인도 다시 울려 퍼졌는데요. 화답이라도 하듯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 주장이 편지에도 법정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길어야 한나절 북을 치는 개념이었다. 라는 주장. 재판부조차도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식이었습니다. 터지는 탈팡 움직임. 배우 김의성 씨가 쿠팡 탈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가세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SNS에 다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쓸만하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이 없어도 살만하다. 탈퇴한 그 업체가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겠다. 쿠팡을 염두에 둔 말을 언급했습니다.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여기에 대한 다소 안이한 대응, 특히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그간 논란까지 재조명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규모가 더 커지는 소비자들의 대응, 이렇게 탈팡 인증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꾸렸고 국회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의 침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화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사 이모 샤이니 키씨에 이어서 이번엔 유튜버 입짧은 해님이 관련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75만 먹방 유튜버죠. 어마어마한 양을 먹으면서도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을 제공받고 링거를 맞고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 한 매체의 보도가 불러온 의혹입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지인 소개로 만났고 실제 의사로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붓기 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바쁜 날 집으로 와준 적은 있지만 그 집에 간 적은 없다. 다이어트 약과 링거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와 함께 모든 방송 하차하겠다, 활동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본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채널 업로드 계획에 따르면 오늘 오후 10시 밤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사이모의 프로필 메시지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분칠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끼는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루된 연예인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 읽히는 표현이죠.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